네, 저는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듬 공동체 대표 윤수정입니다. 네, 물듬 공동체. 저희 물듬 공동체는 예술 문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 예술 문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수정 대표님은 좀 어떤? 네, 저는 하는 일은 서양 화가이고요. 네. 네, 서양 화가로 활동을 쭉 하고 있다가 여기 선생님들 좋은 신분들 만나게 돼서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천에 아울렛이 굉장히 많아요. 가구서부터 의류, 뭐 모든 그 아울렛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큰 도로변의 상가들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상가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이제 죽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가게세가 많이 싸졌겠죠. 창고로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작업실을 구하는 예술가들이 공간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또 조용해요. 네, 큰 도로변이긴 하지만 단지 안에 있어서 조용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술 골목이 된 것 같아요. 서울로 치면 연남동? 그죠, 연남동. 네, 맞아요. 예. 그전에도 여기 이제 골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거든요. 했었다가, 우리가 예술 문화 쪽으로 특화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한지 공예 전문가 계시고, 공예 전문가 하시는 분, 뭐 조각하시는 분, 무용하시는 분, 음악하시는 분, 저처럼 이제 회화하는 사람 이렇게 뜻이 모여서 문화예술 쪽으로 한번 특화된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작년 7월에 이제 처음 출범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죠. 네, 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듬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어떤 공동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회의를 거듭하다가 어떤 분이 우리 정말 이러다가 정말 우리 좋은 너에게 내가 물들고 나에게 네가 물들고 좋은 일에 물들고 뭐 이런 말이 오가다 보니까 물들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써보니까 그 듬의 리을 미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꽉 차 있으면서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글씨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도 예쁘고 글씨도 예뻐서 그럼 물듬으로 하자. 총 몇 명? 지금 현재로는 5명입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다 이제 여자분들이고 학부모님들이고 네. 뭐 학부모 모임에서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그 멤버들이 모두가 대표인 거거든요. 각자가 이제 각자 하는 일에 각자 사업자를 또 가지고 있고 각자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이긴 한데 이거를 또 저희가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대표를 이게 제가 첫 번째 주자인 거죠. 말하자면 대표 중 첫 번째 주자인 거예요. 네. 아니 뭐 나이가 제일 많다거나 등치는 제일 큽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커서 미대를 가서 화가가 된다는 그 꿈이 늘 당연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 공부를 하고 미대를 가고 미대를 졸업하고 또 계속 그림을 조금씩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이지 내가 이 화가가 되기 위해서 막 이런 뭐 역경과 고난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림 그리기 시작한 지는 기어다니면서 벽에 그린 것부터 시작하면 50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한 거는 지금 한 근 15년, 20년이 채 안 돼요. 네. 자생적으로 아르바이트와 돈을 벌어가면서 미대를 졸업하고 했는데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호주 멜버른에 있는 그 왕립학교죠. 거기에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것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심사를 거쳐서 저 혼자 뽑혀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를 가서 바라본 그 시선이 제 시선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에서 공부하는 환경과 우리나라 대학교와 그 학교의 대학교와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었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에요. 보시면 미대에 가면은 작업실에만, 그 미술실에만 학생들이 몰려 있어요. 네. 그 밤을 새든지 어디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려요. 근데 거기는 작업실에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 공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맨날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서관에 다 가 있어요. 네. 도서관에 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생각에 많이 남는 게 뭘 점 하나를 찍더라도 내가 이 점 하나를 찍는 이유가 이 레포트로 3장, 4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는 평가를 할 때 그 레포트,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레포트를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림을 놓고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과정도 물론 이제 그리는 과정도 물론 같이 평가가 되지만 그 결과물을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나라는 결과물도 물론 중요해요. 딱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돼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시가 되겠다는 생각까지를 다 보기 때문에 전시를 해놓고 내가 왜 이 공간에 이 높이에 이런 바탕 색깔의 이 그림을 거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를 레포트로 제출을 하는데 한 점당 거의 한 3-4장 정도 레포트가 나가는데 그게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자기 작품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가의 16세기 어떤 작가의 영향을 받았고 이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 17세기에 누구 어떤 작가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모두가 이제 아우러진 작품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입시 미술이라는 게 없어요. 포트폴리오 제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생각이 중요한 건데 저는 이때까지 기술적인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사상이 중요한 건데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 건데 나는 너무 기술적인 것만 연마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미술학원에서도 좀 있고 지금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재밌어 하는 꿈의 학교도 하고 있고 하는데 책 읽어주는 미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이랑 미술이랑 같이 그러니까 네가 이 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책에서 뭘 봤는데 그럼 나 선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생각하게끔 제가 못했던 거를 아이들은 생각하게끔 조금은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지금 호수에서 공부하게 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학교도 나오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이 여기 포천이에요. 그래서 바로 또 포천에서 살기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 포천에 이사 온 거는 지금 딱 6년 됐고 이제 7년 차로 접어드는데 여기에 와서 제가 작업실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작업실을 구하러 이 공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계시는 작가분들이랑 또 소통하게 되고 또 같이 재밌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를 여기가 문화예술 공간을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트밸리라던가 저기 산정호수에 간다가 아니면은 허브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그런 게 조성되어 있지만 막상 문화예술 거리 서울에 진짜 연남동에 작가들이 모여 있다던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연경관이 일단 우수하잖아요. 포천이. 이 자연경관이 우수한데 굉장히 작가들이 숨어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이 많아요. 은둔형 작가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분들이 조금만 나서주시면 정말 포천이 자연과 예술이 상생하는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둔형이 많으셔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천이 정말 자연경관은 어디다 내놔도 물도 맑고 산세도 좋고 유명하잖아요. 이 자연경관을
물론 이제 보러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자연 경관과 함께 예술이 접목돼서 뭔가 하나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뚜렷하게 저 이 분야요, 뭐 이 분야요 이렇게 정해놓지가 않고, 이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정말 어떤 뭐 공예가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고, 이 자연 경관을 저처럼 회화가 어우러질 수가 있고, 사진이 어우러질 수가 있고, 이게 모든 분야가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또 학부모다 보니까 네. 이 예술 쪽 저희가 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조금은 좀 아름다운 예술 쪽을 풀어서 네. 아이들에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계속 눈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포천은 정말 자연 경관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이 경관을 이용한 그 문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 오시다 보면은 아시는지 포천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쪽 아래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약간 도시형이 되어 있고, 자연 경관을 아무래도 쭉 위로 올라가고 구석으로 가야 되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문화 공간들을 세워도 사람들이 이제 찾아갔을 때 찾아가기도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거기까지 또 가서 있을 예술가들을 또 많이 못 구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 자연 경관을 보고 나오시면서도 여기 도시화되어 있는 이쪽에도 약간 예술 문화 공간들이 좀 내놓으라 하는 공간들이 하나 둘씩 좀 있으면은, 포천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이 구경을 오시니까 놀러도 오시잖아요. 오시다가 자연 경관을 보시고 또 여기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도 예술 공간이 또 있더라 하면서 또 한 번 더 들러서 거쳐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하나씩 좀 생겼으면 하는, 저희 물둠 선생님들이 모두 이제 각자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공이 또 한 가지의 선생님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 전공이 다르세요. 하시는 일들이 다르시고, 이게 또 모이니까 또 뭐 또 새로운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도와서, 어떤 책이 한 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교구가 하나가 또 나왔을 때, 또 그걸 가지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을 때, 뭐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해서 이런 것도 만드네, 괜찮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뿌듯하죠. 기대하는 이미지.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포천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물으면 포천에 공장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공장들도 많지만 정말 그 구석구석에 좀 훌륭한 자연 경관들, 우리가 모르는 역사들이 묻어 있는 공간들이, 저도 모르는 공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끼리만 알기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뭐 동화책을 만든다거나 아이들에게 뭐 교육 교재를 만들다거나 뭐 작품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런 공간들을 좀 알리고 싶은 이 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면은, 여기 포천도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 이런 숨은 경관이,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이제 예술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알리기가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를 뭐 사진으로, 그림으로, 교구로, 교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저희 같은 공동체와 같이 일을 하셔서 알리는데 저희를 활용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볼 거 많고 할 거 많은, 먹을 것도 많고, 여기가 과일이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먹을 거리가 정말 많아요.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활동이나 계획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쭉 이어나갈 건데, 저는 이제 화가로서도 이제 활동을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저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더 포천 내에서 나가지 않게 이 아이들이 자라서 포천에서 할 게 없고 뭐 먹고 살 게 없고 이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포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로 포천에 대한 조금의 자긍심을 조금씩 심어주는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동화책이 됐던 아이들이 보는 교육 교재가 됐던 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포천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이 지역에 살만한 고장 이런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은 아이들이 뭐 공부하러 나갔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나 혼자 잘나서는 절대 되지 않고 모든 저 영향을 다 받았던 거예요. 엄마에게도 영향받고 아빠에게도 영향받고 친구에게도 영향받고 옆에 선생님한테도 영향받고 이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옛날 저희 조상한테도 영향을 받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받고 이런 자연 경관에서도 영향을 받고 절대 저 혼자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 결집돼서 하나의 작업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작업을 하지만 그런 결과물이라고 지금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아이들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방과후 수업을 이제 여기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아이들이 그림 그리도 선생님 이거 처음 그려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그려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을 그 아이가 이어서 하는데 선생님은 못 그려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릴 때 행복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늘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들 못 그려도 돼. 이 그리는 순간 행복했으면 너희들 최고 작품이야. 그런데 못 그리고 잘 그리고는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림은 못 그려도 괜찮아. 너희들 커서 뭐 물론 화가가 될 사람도 있지만 화가가 안 될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순간이 재밌었으면 그게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늘 그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한 번 더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선생님 할 말이 그 말이야. 못 그려도 돼. 지금 이 순간 행복했으면 너희 제공 거야. 뭐 그리면 어때? 그리고 이제 그림을 재밌게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냥 이대로 좀 커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 골목이 너무 정말 아지트예요. 제가 물든길은 저희가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이제 만든 길이고 부르기 편하라고. 근데 이 공간이 참 되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던가 눈이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눈이 좀 탁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목원 강릉 국립수목원 길을 드라이브를 갑니다. 거기에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수목원 거기를 드라이브를 하면 눈이 시큰해져요. 그래서 가끔 요즘은 많이 못 가는데 예전에 일부러라도 한번 딸 데리고 우리 봉선사 갈래? 일부러 그래서 거기를 드라이브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좀 먹고 산책길 너무 잘 돼 있고 둘레길 잘 돼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잠깐 갔다가 오고 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아트밸리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골목에 이 약간 좀 정서적으로 이 골목이 왠지 포근하고 약간 이국적인 면도 있으면서 여기를 제가 거의 떠나질 않거든요. 거의 전시 이외에는 거의 이 골목에 있다고. 집은 어디세요? 바로 옆에 빌라. 여기. 일부러 이사를 왔어요. 원래는 화산에 있었는데 작업하기도 좋고 제가 이제 또 밤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바로 옆에 이사를 와서 왔다 갔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한지 공예 선생님을 추천 너무 여기에 뭐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살아오셨고 포천 출신이군요. 그쵸. 거의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여기를 이사를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지역도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 지역민들의 성향도 제일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아티스트로서 뭐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종이 접기에서부터 정말 한지 공예까지 이걸 다 어우러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아이들을 또 작가 뭐 작품전 뭐 이렇게 공모전 이런 데에서 상 타고 이런 것도 많이
인도를 해주시고 네. 또 장애인분들이랑 한지공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또 교육적으로도 이런 저희 팝업북이나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걸 또 막 만들어내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성함이 너무 어떻게 되죠? 최현경 최현경.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이렇게 뭔가 어우르고 하는 힘이 좋으셔서 포천에서도 저희 지금처럼 이런 문화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처럼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구석구석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발굴을 좀 해주시고 지원을 더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벌써 이렇게 한 발을 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수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직접 좀 찾아다녀 주시고 네 이런 공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그것도 재단에서 좀 많이 발로 직접 나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쵸 지원이죠. 지원이에요. 네. 제가 작가로서도 하나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개인전이고 전시를 포천 미술협회 회원으로서 전시를 하는 거 외에는 포천에서 전시를 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엔 뭐 아트홀도 너무 훌륭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전시 공간이 가동률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동률을 계속 전시를 열어주시라. 네, 그 시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네. 저희처럼 괜히 다른 데서 어디서 개인전을 하나 이렇게 찾아 헤매지 않게끔 네. 포천에서 먼저 여기서 좀 개인전 해주십사 하고 해주시면 저희도 좋죠. 예, 멀리까지 안 나가고 그래서 작가들을 위해서 항상 아트홀도 많이 전시홀이나 공연장 같은 것도 많이 오픈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 말을 제대로